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을 간직한 수중생물과 생활하는 아쿠아리스트. 매일이 위험천만한 일들의 연속이다. 빨리 서둘러. 바다. 궂은 날씨로 수중생물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바닷물을 공급하던 취수관이 막혀버렸다. 이를 위해 바다로 뛰어든 아쿠아리스트. 높은 파도, 그리고 추위와 싸우는 도중 산소가 떨어져 물 밖으로 나오고 마는데 총각을 다투는 상황. 수만 개의 수중생물을 살리기 위해 다시 바다로 향했다. 부산 해운대. 해변에서 300m 떨어진 취수관으로 다시 향하는 아쿠아리스트들. 파도는 잔잔해졌지만 물속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입구를 꽉 막고 있는 것들을 모두 걷어내야 수족관으로 바닷물을 공급할 수 있는데, 오랫동안 취수관을 막고 있던 것은 불과 불가사리, 그리고 바다에 떠다니던 쓰레기였다. 입구를 막고 있던 쓰레기를 걷어내자 작업 속도가 제법 빨라진다. 물속에 들어간 지 1시간여의 시간이 흐르고 작업을 끝낸 아쿠아리스트들이 물 밖으로 나온다. 네, 어느 정도는 뚫었어요. 그래도 완전히 뚫지는 못했고 조금 물이 빨릴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뚫어놨어요. 아마 내일이나 내일모레 바다 상황이 더 좋아지면은 다시 한번 들어가서 완벽하게 뚫어야 될 것 같아요. 취수관을 맡고 있던 불가사리를 모아온 아쿠아리스트 김동환 씨. 관람객들 보시라고 전시하려고 있는 거 오는 길에 따왔습니다. 작업하시면서 또 추우신데 이것까지 따오신 거예요? 지금? 예. 그래도 저희들 아무리 춥고 힘들어도 일단 전시할 게 있으면은 물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가지고 나옵니다. 다시 돌아온 아쿠아리움. 먹이 준비가 한창이다. 매일 2번 먹이 준비를 하는 아쿠아리스트. 대부분의 먹이가 날 것이어서 실온에 오래 두면 상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준비를 해야 한다. 딱 돌면요 애들이 물려요 이제. 작은 크기의 물고기를 담당하고 있는 아쿠아리스트 이수영 씨. 그녀를 보고 물고기들이 몰려든다. 저희 옷을 알아봐요. 예, 그리고 밥 시간이 됐는데 저희가 안 그러니까 밥통을 안 들고 지나가면요. 그래도 밥 달라고 몰려요. 물고기 떡떡해요. 수중생물에게 밥을 주는 일은 아쿠아리스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작업이다. 행동이 느리거나 경쟁에서 처지는 물고기는 따로 먹이를 챙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수영 씨는 마지막 한 마리가 먹이를 먹을 때까지 수족관을 떠나지 않는다. 되게 먹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입이 쭉 물고기 이름도 트럼펫핏이에요. 트럼펫처럼 이렇게 나팔처럼 나와가지고. 대부분의 아쿠아리스트가 이렇게 매일 2번씩 6개 이상의 수조에 먹이를 준다. 터치풀에서 불가사리를 꺼낸 강민정 씨. 불가사리는 뭐예요? 이거 할로퀸 새우가 불가사리 먹어요. 먹어요? 네. 얘네들만 먹어요. 불가사리만 먹는 할로퀸 새우를 위해 터치풀에 불가사리가 없으면 직접 바다로 나가 불가사리를 잡아온다. 집게를 가진 각각류의 경우 먹이를 하나씩 넣어줘야 하는데, 먹이가 바닥에 떨어지면 잘 집지 못할 뿐 아니라 먹이가 썩어서 수질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작은 생물 중 먹이를 줄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독성을 가진 해파리. 해파리의 독은 자칫 잘못해서 사람이 수조에 빠지면 죽을 수 있을 정도다. 이날 준비된 먹이는 작은 물해파리.
한 마리에 먹이 하나씩 넣어줘야 하는데 먹이를 먹지 못한 해파리는 촉수가 얇아지고 머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때 독성이 있는 촉수에 손이 닿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먹이를 주던 민정 씨가 급히 수조를 빠져나온다. 해파리의 촉수에 팔이 닿은 것이다. 매일 해파리와 생활하는 그에게 종종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 해파리에 쏘이면 좀 빨개지거든요. 좀 빨개져서 나중에는 부어요. 물속 환경 정리를 위해 상어가 있는 메인 수조로 들어간 아쿠아리스트들. 상어 무리 사이를 지나가는데 자신도 모르게 숨죽일 정도로 긴장된 순간이다. 물속에 놓인 조형물이 흐트러지지 않게 정리해야 하는데 이 조형물은 바닷속 생태와 가장 비슷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때 아쿠아리스트에게 접근하는 그레이너스 상어. 이러한 돌발 상황 때문에 상어가 사는 메인 수조는 반드시 2명 이상 함께 들어가야 한다. 이번엔 관람객을 위한 전시물을 정리할 차례. 물의 흐름에 따라 전시물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제자리를 잡아줘야 한다. 이렇게 아쿠아리스트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하루에 30번 정도. 원래 스케줄표에 정해진 다이빙은 하루에 2번이지만 청소와 환경 정리, 건강 체크 등의 이유로 그 횟수가 늘어난다. 이런 일정은 해군 특수잠수부대를 나온 젊은 아쿠아리스트도 힘이 든다. 이빨, 상어 이빨. 상어 이빨. 상어 이빨이 평생 살면서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이 먹이를 먹다가 보면은 이빨이 하나씩 빠질 때가 있어요. 금세 빠진 상어 이빨을 주워왔다. 알이야. 제브라 상어 알인데요. 무정란. 안에 없어요. 노른자가 없어요. 이제 안에 수정란이 있나 없나 확인할 때는요. 이렇게 벗겨가지고 그리고 빛에 비춰보시면은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무정란이에요. 무정란인 제브라 상어 알은 썩을 우려가 있어 빠른 시간 안에 수거해야 한다. 앞쪽에 터치풀이라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그냥 놔둬놓으면 이제 손님들이 그냥 구경하고 이게 알이라는 것만 알고 있죠. 도안은 안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제 동아리가 해라. 아쿠아리스트들이 메인 수조 앞에 모두 모였다. 원장님한테 얘기를 한번 해봐야 돼. 바다 거북이 한 마리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다. 잘 모르겠다. 이거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식탐이 많던 거북이가 얼마 전부터 밥을 잘 먹지 않아 걱정을 했었는데 결국 문제가 생긴 것이다. 치료를 위해 수의사까지 달려왔다. 거북이의 상태를 살피는 수의사. 꽉 막혀버린 항문이 문제였다. 지시에 따라 치료를 하는 것은 아쿠아리스트의 목. 거북이를 제압하고 치료를 시작한다. 밥 먹으면서 자갈하고 같이 바닥에 있는 자갈하고 같이 먹으면서 이게 막혔나 봐요. 항문 쪽에. 거북이 항문을 막은 자갈을 빼내는 김동환 씨. 커다란 자갈을 빼내 아프기도 하련만 오랫동안 자신을 돌봐준 손길에 익숙한 탓인지 거북이도 얌전하다. 항문을 막고 있던 자갈이 모두 나오자 거북이는 편안하게 물속으로 돌아간다.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가 제 자식 같은데 키우다가 죽으면은 제가 뭐를 잘못해가지고 뭐 사육 기술이나 뭐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죽은 것 같은 죄책감도 들고요. 같은 시간 어디론가 급히 향하는 양준호 대리. 병원 좀 들어가려고요. 애가 지금 상이 어떤지 제가 통화만 했는데 출근을 못 하는 거 보니까 좀 많이 아픈가 봐요. 반복되는 고된 일정으로 경력 2개월차 오대한 씨가 알아 누운 것이다. 안녕하세요. 아쿠아리움 인근에서 혼자 살고 있는 대한 씨.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괜찮은 춥죠 지금? 병원으로 향하는 그의 안색이 좋지 않다. 석이 메스꺼 올라오고 이런 거 있어요? 예, 약간 토도 열나고 한기 들고 춥고 이런 건 없죠? 예, 몸살 기운 약간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대한 씨의 진료 결과는 장염. 궂은 날씨에 들어간 바다 작업이 끝난 후에도 계속된 다이빙과 바쁜 일정으로 몸이 약해진 탓이다. 직장 그 선배들한테 좀 죄송하고 괜히 제가 또 일도 저 때문에 또 다른 분이 일하셔야 되니까요. 기 아픈 척. 농담이고요. 하여튼 안 아파야 되는데 빨리 회복돼서 지 좋아하는 물고기들 또 지켜보고 그래야죠. 지 좋아하는 새끼들 못 보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병원에서 돌아온 대한 씨. 돌봐주는 사람 하나 없는 작은 고시원 방에 홀로 들어간다. 제주 소재 대학의 해양 관련 학과를 다니던 대한 씨.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은 보령이지만 아쿠아리스트가 되기 위해 홀로 부산으로 떠나왔다. 이런 날이면 곁에서 보살펴줄 가족의 손길이 그립다. 다이빙을 거의 매일 하다 보니까요. 물에 한번 들어가서 나오면 몸이 엄청 이렇게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밥 먹으면 또 피곤이 또 확 몰려오니까 집에 오면은 거의 자게 되고 그냥 자고 이제 좀 일찍 자게 되면 중간에 일어나면은 그때 이제 뭐 영어 공부를 좀 한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나머지 뭐 그냥 일들을 하다가 그리고 또 새벽 되면 또 자고 거의 그런 식으로 거의. 다음 날 대한 씨의 다이빙 스케줄을 메우기 위해 아쿠아리스트들이 모였다. 촘촘하게 짜인 일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그 빈자리가 매우 크다. 후배의 빈자리에 경력 3개월차 백두성 씨는 더욱 바빠진다. 본인의 일정을 맞추기도 빠듯한 두성 씨가 다른 사람의 빈자리까지 채우려면 잠시도 지체할 틈이 없다. 이제 조류 닦고 이렇게 하면은 좀 오래 걸립니다. 그거는 아마 한 3시간 정도 생각합니다. 이날 첫 번째 일과는 물범 수조 청소. 평소 때 같으면 선배와 함께 1시간 안에 끝낼 일이지만 두성 씨 혼자는 오늘은 3배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 너 뭐 죽는다 저거 봐. 그래요 사람이요? 그렇다니까. 마라킴 저거 봐. 청소를 시작한 지 2시간째. 두성 씨가 10kg의 무거운 벨트를 손에 쥐었다. 몸이 자꾸 떠올라 바닥 청소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청소를 끝내고 올라온 두성 씨. 혼자 해냈다는 생각에 몸은 힘들지만 마음만은 즐거워진다. 내 방 청소한 느낌? 이제 우리 자기들도 자기 방 청소하고 나면은 좀 뿌듯하고 좋잖아요. 물범과 놀아주기 위해 도구를 꺼낸 두성 씨.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물범을 위해 하루에 한 번은 놀아줘야 한다. 바다 표범 중에서 가장 작은 물범이지만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어 한 번 성질을 내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이제 조금씩 해야죠. 한 번에 너무 바라면은 안 돼요. 아직은 선배들이 훈련시킨 묘기만 할 수 있는 두성 씨. 훗날 자신이 훈련시킨 묘기를 성공할 순간을 떠올리며 연습을 아끼지 않는다. 근데 옷은 안 갈아입으세요?
네, 조금 있으면은 한 30분 있으면 또 다이빙인데 또 다이빙 들어가려면 또 옷을 입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입고 밥 먹는 거예요. 슈트 입고. 다음 다이빙까지는 20분이 남았다. 잠시도 쉴 틈이 없는 두성 씨. 배불리 먹으면 다음 다이빙에 지장을 줄까봐 늦은 점심도 마음껏 먹지 못하고 일어선다. 거기다가 봤나? 뱅글뱅글 도는. 다음 일정은 관람객을 위한 마술쇼. 다양한 종류의 마술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챙겨야 하는 장비가 많다. 그동안은 물고기를 위해 희생했지만 이 시간만큼은 두성 씨가 주인공이다. 저는 세종마술 다이버 백두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심 6m의 깊이. 물속에서 숨을 쉬며 말하는 것은 숙련된 다이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자칫 잘못하면 폐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술쇼는 물밖의 마술사와 호흡이 중요한데 한 달간의 적응 훈련이 끝나야 무대에 설 수 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남은 시간도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 중 가장 힘든 스케줄을 끝낸 두성 씨. 밖에서 보면 막 인어공주 같고 이러는데. 뒷모습은 이렇죠. 늦은 밤 물고기 2마리가 수조 안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 물고기가 죽은 원인을 밝히기 위해 퇴근을 미루고 아쿠아리움에 남은 정지훈 씨. 일단 뭐 고기들 죽으면 얘네들은 수명이 다 있을 수도 있지만 혹시나 우리가 뭐 잘못한 부분이 있나 좀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일단은 그것보다 다른 애들까지 영향을 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 원인을 확인을 먼저 해야죠. 아쿠아리움에서는 물고기가 죽으면 그 원인을 밝혀야 하는데 전염병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병이 심하게 든 물고기의 경우 살아있더라도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이번에 죽은 물고기는 모두 이틀 전 필리핀에서 반입된 열대어종. 키우던 물고기가 죽으면 원인을 금방 찾아낼 수 있지만 반입된 지 얼마 안 된 물고기의 경우 원인을 찾아내지 못할 때가 많다. 이 한 마리가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얘들이 이제 여러 마리가 동시에 같이 사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얘들이 이제 물속에서 사는 애들이다 보니까 물고기니까 물로 금방 또 전염되고 해요. 현재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지훈 씨. 물고기에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다. 이른 아침부터 아쿠아리스트들의 움직임이 유난히 분주하다. 준비해야 돼, 준비해. 얘를 트럭에 쓰고요. 그리고 여기다 물을 채워가지고 물고기를 넣어서 가요. 그동안 키우던 물고기를 제주도로 수송해야 하기 때문이다. 작은 자극에도 스트레스를 받는 물고기 수송은 다른 동물을 운반할 때보다 더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 힘들어요. 밤새도록 못 자고 고기 지켜야 돼요, 저희.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배 타고 가거든요. 그래서 배가 12시간 걸리기 때문에 물고기 살아있나 죽나 저희가 지켜봐야 돼요, 계속. 아쿠아리움을 출발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물고기가 외부의 영향이나 스트레스를 받아 죽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작업. 저희 원래 살고 있는 애들 물을 저희가 그대로 가져가야죠. 그 가져간다고 다른 물 넣으면 애들이 또 수질 변화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또 폐사가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물의 조그만 변화에도 금방 죽어버리는 물고기들. 그동안 살았던 것과 동일한 상태의 물을 넣어준다. 오늘 수송되는 물고기는 화이트 트래블이라 불리는 정갱이류. 아주 성질이 급한 물고기다. 2001년 이곳 아쿠아리움에 들어와 8년 동안 살다가 이번에 제주도로 보내지는데 연구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물고기는 환경이 변화되는 시간만큼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유 말이 또 온도가 18도 이하로 내려가거나 물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소량을 점검하고 화이트 트래블리를 담은 이동 수주의 뚜껑이 잠긴다. 완전 부르시오. 알았어. 자, 다녀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비 오는데 제주 가는데 너무 기쁩니다. 파도만 많이 안 치면 좋겠어요. 네. 전 물고기만 무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정이 든 아쿠아리스트의 얼굴에 아쉬움이 서린다. 샤워실에서 잠수복을 갈아입는 경력 9년차 아쿠아리스트 박지용 씨. 오늘 정리를 하려고 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정리하는. 이제 그만두려고요. 우리 애들 마지막으로 배불리게 밥 좀 먹이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 잠수 준비를 하고 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된다. 상어가 사는 메인 수조로 들어간다. 지용 씨는 이곳 아쿠아리움이 문을 열 때부터 생활하던 아쿠아리스트. 상어부터 작은 물고기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 요즘 건강이 좋지 않아 마음을 무겁게 하는 바다 거북이. 지용 씨의 손길이 유난히 오래 머문다. 그동안 그의 손이 닿았던 바닥의 자갈과 작은 조형물도 다시 정리하며 매만져 본다. 아쿠아리스트로서의 마지막 작업을 끝내고 그동안 키웠던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근무할 때는 그렇게 들어가기 참 힘들고 그런 곳이었는데 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들어가니까 또 이렇게 또 멋지고 아름다운 곳에 언제 이렇게 또 제가 들어가 보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요, 니는 내가 마지막인 게 알고 있어. 자꾸 안 떠나고 옆에 맴도네요. 눈이 참 예뻐요. 얘는. 누가 이랬어? 밥 많이 먹고. 울지마, 울지마. 왜 울어? 마지막으로 함께 일한 동료들과 헤어지는 시간. 동료들은 아쿠아리움 앞바다에 지용 씨를 빠뜨리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한다. 기분은 좋습니다. 물이 이렇게 왜 빠뜨리는 거예요? 네?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이게 전통이 돼가지고 꼭 나가시는 분들 한 번씩 여기다가 몸을 담그시고 가더라고요. 한여름에 나가요. 나는 한여름에 나가자고. 아, 나 이게 전통이 끊길 때까지 나 여기 다녀야 돼. 예, 뭐 시작이 있으면 또 끝이 있고 오늘 끝이니까 또 다음에 또 좋은 또 시작이 또 아니겠습니까? 제가 9년 동안 사육사로 몸을 담고 있었는데
제일 큰 거는 동무들의 사랑, 그게 제일 크고요. 그 동무들의 최대한의 그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 사육사들이 그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만큼 또 노력을 하고 희생을 하고 그런 애안이 좀 많습니다. 단지 눈앞에 보이는 이런 관람객들은 최상의 상태의 그런 퀄리티를 볼 뿐이고 그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그 뒤에 우리 사육사들이 많은 노력과 힘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다 좋다. 자 2월 10일 떠나는 지용 씨도 이곳에 남는 아쿠아리스트도 수중 생물에게는 자신들을 지켜주는 영원한 파수꾼이다. Maybe